예, 반갑습니다. 이단원 개성 있는 원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TV를 보는데 이렇게 앞사람이 TV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뒷사람은 TV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화학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가려막기 효과는요, 실제로 원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려막기 효과가 원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려막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진 원자핵은 당연히 전자 한 가지를 가질 것입니다. 전자는 원자핵과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자, 플러스 1 원자핵보다 더 큰 플러스 전하량을 가지는 원자핵은 훨씬 플러스 1 원자핵보다 힘이 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도 플러스 1 원자핵보다 훨씬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플러스 3 원자핵은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자끼리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즉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경우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 때문에 가운데 원자에게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에게 힘이 안쪽 전자들에 의해서 작게 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고, 이 말을 줄여서 유효 핵 전하가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장 바깥의 전자는 유효 핵 전하를 작게 받게 됩니다. 유효 핵 전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전하량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 핵 전하는요,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은 무엇이냐? 원자 반지름은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 핵과 핵 사이에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리를 절반했을 때 그 크기를 원자의 반지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소는 두 개 합쳤을 때 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인데 그 절반인 37 피코미터가 수소의 원자 크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피코미터는요,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로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단위죠. 자, 원자는 이렇게 각각 고유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와 플루오린의 원자 크기가 다르듯이요. 이 원자 반지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원자 반지름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는 원자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율표의 대단한 점은요, 이런 원자 반지름도 역시 어떤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을 한번 보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일족 원소들, 알칼리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한번 보시면 리튬은 이 정도의 크기, 나트륨은 이 정도, 칼륨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 즉 아래로 갈수록 바로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어찌 보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도 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가로줄에 해당하는 바로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것인데, 가로줄이 오른쪽,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원자 모형으로 실제로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의 크기를 표현한 것인데, 자, 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줄어드냐 하면요, 바로 가운데 원자핵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전자를 쫙쫙 더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점점 증가하니까 더 강한 힘으로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질수록 원자 크기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라고도 바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원자핵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더 가깝게 전자를 끌어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자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 반면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들끼리는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들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주기율표의 원자들은요, 중성 상태의 원자들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원자들도 이온, 즉 전자를 얻거나 잃게 되면 그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인 나트륨 금속을 들고 왔습니다. 자, 나트륨 금속의 핵 전하량은 플러스 11. 전자의 전하량은 전자가 11개니까 마이너스 11. 전하는 그렇게 되면 둘이 더해버리면 바로 중성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은요, 바깥에 있는 이 전자를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잃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핵 전하량은 그대로 플러스 11인데 전자 전하량은 한 개를 잃어서 마이너스 10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둘을 비교해 버리면 전하는 플러스 1만 더 많아지게 되죠. 자,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하냐? 먼저 중성 상태의 나트륨은 그대로 원소 기호를 써주는데 반해서 이온이 된 나트륨은요, 나트륨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그 전하를 써주게 됩니다. 전하는 플러스 1의 전하니까 그대로 1 플러스라 적어주시면 되는데 화학에서는 1을 거의 생략을 하니까 Na 플러스라고 적어주고 이것을 바로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원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자껍질 하나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작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자, 이번엔 염소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소 원자의 핵 전하량은 플러스 17이고요. 전자도 그와 똑같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자, 전하는 그러면 둘 다 똑같으니까 0에 해당해서 중성이 될 거고 표기는 원소 기호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할로젠 원소에 해당하는 염소의 경우 가장 바깥 껍질이 전자가 7개인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 전하량은 플러스 17인데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전하는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지게 되고 표기는 아까 양이온과 비슷하게 해서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전하의 양을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전하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서 염화 이온이 되는, 즉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이온이 되면요, 원자의 반지름은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추가된 전자가 다른 전자들과 반발이 일어나면서 서로 밀어내다가 원자 크기가 커지는 원리입니다. 즉, 이 빈자리에 전자가 없었는데 전자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서로 또 막 새로 들어온 전자와 밀어내면서 자동적으로 원자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유효 핵전하가 작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수의 전자들이 원자 핵전하를 받는 것보다 많은 수의 전자들이 원자 핵전하를 받을 때가 훨씬 자기들이 받는 양이, 즉 유효 핵전하가 작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음이온이 이렇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들의 반발로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풀면 유효 핵전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주기율표상 원자들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이 원자들이 이온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